오늘 아침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복원되었음을 세계에 천명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에 대한 비전도 밝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무역량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란 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입니다.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 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의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수건 사항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수건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에 놀라셨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윤석열의 미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만희 교주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교인 10만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도운 이유는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도 2022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맡겨졌지만 3년째 아무런 진책이 없습니다. 황교안 시즌2 장동혁 대표의 대구 장애 집회는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윤어게인과 극우 사이비 세력이 한때 뭉친 국민의힘 대구 집회는 도저히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사라고는 보기 힘든 낯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 외친 김민수 최고위원, 명백한 국힘의 대선 불복입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감찰로 대장동 사건 수사의 조작 진위를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조작 수사로 국민을 우롱한 검찰은 국민께 사과하고 정진상 실장의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이 결국 국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 등 스마트 정예 강국 재편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강력한 국방, 자주 안보 없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전 획책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구테타에 대한 실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국헌을 물랑케 하는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일당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부든 법으로 낱낱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심판하지 않는 내란은 반드시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입법 독재를 운운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폭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해서 친윤 세력이 득세하고 통일교 11만 명 입당 등 종교와 결탁한 정황도 모자라서 해외까지 나가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전환기력에 휘둘리는 등 불과 3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 없이 위헌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우뚝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이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주재합니다. 내란 세력의 폭거로 흔들렸던 민주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를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번 연설은 민주주의 회복과 경험, 한반도 평화 비전, AI 3대 강국 도약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국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헌정당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구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인민독재, 정청래 대표는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 수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개념 없고 명분 없고 책임 없는 추악한 정치 선동입니다. 국힘에 경고합니다. 윤어게인 아스팔트 세력과 결탁해 야당 탄압을 운운하고 대통령 탄압을 입에 담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입니다.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폐증으로 미용실 이용이 어렵던 10살 어린이도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70세 어르신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해당 지자체와 미용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적인 공론장을 조직적으로 교란한 세력의 실체를 더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MB 정부의 국정원 심리전단,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과 시발단,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리박스쿨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와 여론을 교란하려는 저들의 DNA는 시대를 따라 댓글, 커뮤니티, 숏폼 영상, AI 알고리즘 등으로 무기를 바꿔가면서 시민들의 두뇌와 인지 능력에 침투하는 사이버 내란 세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